자, 요즘 며칠 안 남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사실. 자, 시간은 적이면서 적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시간은 적이에요. 시간이 적다고 해서 뭐예요? 빨랑빨랑하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친구를 만들어야 돼, 친구. 시간을 남아있는 시간에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그러면 시간은 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한편으로 적이면서 시간은 한편으로 친구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은 우리 남아있는 며칠 기간이라도 시간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서 한다면 더더욱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은 많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 요즘 질문도 참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질문에도 질이 있고 품격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나름대로 우리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우리가 하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284페이지 제4장 권리의 등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의 등기 그러면 이제 각구하고 얼구가 있죠. 각구는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죠. 자, 각구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소유권으로서 소유권의 내용들이야. 각구를 출발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스타트를 끊는 게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자, 모든 등기의 스타트야.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기억해두고, 특히 각과와 관련돼서는 소유권이니까 탈세, 탈법이 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강제해야 돼, 안 강제해야 돼? 강제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284페이지와 285페이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었죠. 원칙은 부기 등기야. 정전사항을 말소하는 기로를 기록한다.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도 제공하지 못했대. 주등기 정전사항을 말소하는 기로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요,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 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요, 첨부하지 않은 주등기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했던 겁니다.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우리 피칠값을 피전도로 개명하는 것.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이지만 권리의 중성적인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언제나 공동 신청. 그래서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1번에 단독 신청 줄 거놓고 2번에 언제나 부기 등기 그 줄을 다 끊어요. 자,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말소를 한 걸 또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등기 형식으로 하고 정전사항을 말소하는 기로를 기록한다. 그러면 당사자 또 안 나와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그래서 우리가 말소 등기의 종류는 신청, 직권, 적탁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가장 또 매년 지문마다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직권 등기에 대해서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 범위는 전부도 돼 있고 일부도 돼. 그래서 부적법 말소된 등기회복입니다. 이때 부적법은 언제나 부적법이야. 그래서 신청 말소면 신청, 직권 말소면 직권, 적탁이면 적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회복 등기의 공통점은 권리적 측면이다.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별표 5개.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기록을 새로이 개설하고 다른 모든 등기의 기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국가는 토지 보전 등기만 가능하다. 그러면 무주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죠. 그래서 무주 토지는 국가.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물 보전 등기만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특히 잘 살려놓고요. 자, 우리 3번에 대해서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야. 에어는지 보죠.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원칙이죠. 미등기 부동산 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권에 대한 보전 등기가 격려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전 등기 별표 5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그다음에 건저당 등기가 있네요. 그러면 지상권 각종에 걸려서 필요적 기록사항이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목적 범위 확인해놔요. 구분 지상권에서 그 부분 지상권도 가능하죠. 지역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야.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권과 범위 거기에 나와 있네요. 농지 전세권은 불가능. 농지 전세권은 불가능. 임차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건자를 빼. 그러면 해지하면 차임이야.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전속기간과 관련돼서 불확정 기간도 가능합니다. 근데 구분 임차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건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건정이라는 뜻, 그 다음에 채권, 재고액, 재무자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가등기. 285페이지 가등기가 나와요.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고 가등기 매년 출제가 되고 가등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런 것들은 잡아야 돼요. 가등기와 관련돼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 보전과 순위 보전 목적의 예비 등기라는 것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가처분 등기 올해 초 출제 예상이 되고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공서 촉탁 등기 나와 있죠. 특히 이제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출석 면제 29조 4호가 적용이 배제되고요. 관공서는 등기 진정성이 보장됐으니까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더라도 반드시 수리해야 된다라는 것.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한 경우 이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촉탁 관세에 준다라는 것. 그래서 1, 2, 3, 4, 5 요거 한번 잡아두고 특히 5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284페이지와 285페이지 이걸 머릿속에 딱 잡아요. 머릿속에 딱 큰 패턴을 숙지하라고요. 요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을 잡아줘야 돼. 흐름을 잡으면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286페이지를 우리가 보시죠. 286페이지 보니까 기본 문제는 우리가 다 점검해 봅니다. 그러면 문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 1번이 뭐냐?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변경 동그라미. 앞에 권리가 붙었다 따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했대. 툭치면 부기 등기 딱 정리해 놓으라는 거야. 이번에 등기명령 표시 변경 등기는 성질상 등기 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을 수 없는 중성적인 등기다. 그러면 중성적인 등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맞아. 3번 지문에 건저당 등기에서 채무자가 변경되대. 채무자가 변경되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야. 이거는 뭡니까? 건저당 변경 등기가 됩니다. 건저당 변경. 만약에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바뀌었다. 이 말은 채권자 변경은 건저당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러면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있다? 3번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필정보나 인감증명을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니까. 5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았다. 그래서 명백 찾았다. 명백히 입증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1, 2, 3, 4, 5 5개 질문 다 소중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패턴을 외워요. 기본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어떤 패턴, 원리들은 우리가 암기해야 되지만 그 원리를 통해서 자꾸 지문에 반복해야 돼. 그게 등기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자, 한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매 특약 등기는 항상 이거예요. 뭐예요? A가 B한테 싸줬다가 되돌려 싸준다. 화살이 한 방 돌아갔다 되돌아간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특약이 들어갔다. 부기등기는 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자, 권리관계 추가되지 않죠. 그러면 등기 필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1번에 5년을 초과한 한매 기간을 정했대. 그러면 5년을 기간 정한 특약이 뭐예요? 특약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신청은 5년으로 단축된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어로 각하게 되죠. 신청서의 대금과 비용이 필요적 비용사항. 대금과 비용은 돈이야. 돈은 소송의 씨앗이야.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자, 한매 특약은 종된 등기로서 등기 필정보 및 인감증명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한매건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한매건 잘라 그래서 한매건 밑에 부기등기, 이전 등기 밑에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이 말은 한매건은 양도된다. 아주 짧은 문장이면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자,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죠. 말소 등기 틀린 것은. 말소 등기 그러면 1번 전부 부적법. 오케이. 2번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 성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각하된다. 이때 성낙서는 우리 29조 9호로서 각하게 돼. 9호는 첨부 정보죠. 첨부 정보를 첨부하지 않으면 9호로 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은 2번은 맞다. 자, 가등기 말소죠.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인이 뭘 가지고 있어요? 가등기 필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완전한 문장이죠. 저거 3번 지문도 가등기와 관련돼서 빨려들어갈 지문입니다. 말소한 걸 다시 말소, 주등기로 실행한다. 아니죠.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가능해. 주등기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말소할 권리를 복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 말소한다. 이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야. 주등기와 말소된 부기등기는 원칙상 직권 말소가 된다. 그래서 직권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 3번, 4번이 돼요. 얼마나 짤막하면서 문제가 좋습니까?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네요.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와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1번의 말소 회복 등기는 부적법 말소로 인하여 전부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다. 말소 회복 등기의 개념이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함에 있어서 말소된 원인은 불문한다. 참 2번이 무서워요. 이게 사실 2번이 막상 시험장 가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부적법 말소. 자,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그러면 자발적 말소에 대해서 회복 등기는 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함에 있어 부적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등기한의 가호로 인해서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로 직권으로 회복 등기해야 된다. 앞에가 직권이면 뒤에도 직권. 자,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에 의해서 불법 말소된 상속 등기,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단독이죠. 그러면 회복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번의 촉탁이면 뒤에도 촉탁. 오케이. 아름다운 문장이 되어버렸네.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죠. 소유권 보전 등기. 자, 보전 등기네요.
자,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잘 정리해 놔야 되고요. 자, 보존 등기 문제를 풀 때 항상 자, 보존 등기는 토지인지 자, 건물인지 확인하면서 점검을 들어가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이렇게 1번 갑니다. 자, 1번에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상 피상속 명의로 등록된 경우 직접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상속인으로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상 소유자가 등재가 없거나 소유자 표시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토지나 건물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무주 토지라면 국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무주 토지 국가, 무주 건물,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자꾸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2번은 건물이 빠져야 됩니다. 자, 3번에 등기된 토지 수용을 박스로 전화해요. 앞에 등기된 토지네.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등기 기록을 표시한다. 그러면 3번은 X가 되네. 그럼 수용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자, 미등기된 토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형식이 하고 비등기된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러면 3번은 X네. 4번에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뭐가 빠져야 돼? 토지가 빠져야 되겠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번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X, 인감증명 X, 제3자의 동의 승낙증명 X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 등기 문제 참 좋죠. 그래서 이 문제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보존 등기 나오라 그래! 문제가 맞아야 될 리가. 그러면 문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자, 어떤 지문들이 각계 전투로 들어와야 되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일부 동그라미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래서 집은 부동산 일부를 이전하는 것. 후자가 틀렸네요. 이번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 한 후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전이후경이야. 전이후경. 협의 분할을 한 경우 등기원은 협의 분할로 하고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해야 돼. 그래서 이번 지문 잘 오시면 돼. 전이후경. 전 하면 이전 등기, 후 하면 경정 등기. 그래서 전이자 그러면 아버지 사망일자, 후 하면 뭐라는 거예요? 협의 분할일이 되죠. 전이후경 이렇게 한개하는 거가 있어요. 자, 3번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 1인이 자기 동그라미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유물 보존행위죄에서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전원 보상신입니다. 보상신. 전원 보상신.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대, 자기 안 돼, 일부 안 돼, 뭐만 돼, 전원 보상신이에요.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4번 지문. 수인정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유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번 지문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점포, 그래서 자,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래서 자점포. 자, 그러면 4번 지문은 X다. 자, 진장명의 회복 등기. 거래가 없어요. 거래도 없어요. 거래가 없죠. 그러면 계약이 아니요. 대가성도 없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거래가 없는데 무슨 토지거래 과정을 받겠습니까? 거래가 없어요. 계약도 아니에요. 금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 거래인가 없어요.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명예회복 등기.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참 좋은 문제죠. 그래서 3번은 저는 보상신 자점포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외운 게 뭐가 있었어요? 자가형 이렇게 배웠죠. 가등기는 자기는 되고 전원은 안 되죠. 그래서 자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죠. 자 문제 7번은 용의권 등기. 용의권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지상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 지분에도 가능하다. 용의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러면 후자 X. 2번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동일한 토지 이중 지상권 X. 자,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특유한 필요적 기록상 목적, 범위, 성역지 표시. 성역지가 아니라 여역지.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187조.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되죠.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전세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해서 없죠. 영유권은 지분은 없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용의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 7번을 풀어봤고요. 자, 문제 8번 담보권 등기와 관련돼서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담보권 등기. 자, 담보 물건이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에 부동산의 일부 동그라미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죠. X. 지분은 되고, 그러면 후자는 전자는 X. 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 특징은 등기간, 공동 담보 목록. 완벽한 문장이네요. 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님은 건물을 정축했대. 그럼 정물로서 우리 목적물의 범위는 설정, 보안물 종물에는 설정 불문하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치죠. 따라서 저당권 변경 등기는 필요하다. 불필요하죠. 근데 정축 부분에 대해서 건물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건물 변경 등기는 요하죠. 3번은 그래서 X. 4번의 저당권 이전 동그라미, 저당권 앞에 붙었네. 그러면 채권 양도 통지서, 채무자의 승낙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5번의 건저당 등기에서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책을 단일 구분해야죠. 항상 단일 구분이야. 구분하여 기록하지는 않아요. 항상 단일 기록이라는 거. 그럼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얼마나 지문들 좋아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등기는 조금만 하면 됩니다. 기본 문제를 토대로 해서. 자, 문제 8번으로 가죠. 문제 9번이요? 예, 9번. 그러면. 자, 신탁 등기는 하살이 2개죠. 하살 2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 9번을 풀어보죠.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의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그러면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는 저기는 바로 신탁자, 수탁자가 돼. 그러면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단독. 이번에 수익자 이탁자는 수탁자를 대위 할 수 있고,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이래. 그러면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의.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등기하니 신탁 등기할 때 신탁 업무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신탁 업무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그러면 연구, 보전, 장부다 이 소리죠.
자, 신탁등기는 주된 계약이야. 주등기, 가등기, 계약이죠. 계약, 거민의 대상,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 그 다음에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고 대가성이 없어. 그럼 토지거래가 전 첨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농지에 대해서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 원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탁의 목적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어때? 자, 제공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으로 가네요. 10번. 드디어 가등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가등기. 자, 가등기. 문제는 가등기는 계속 지금 다 나올 문제는 다 나왔어요. 우리가 별표 5개잖아. 이거는 여기 이 눈이야 째려봐야 돼요. 엄청나게 째려봐서 문제 가등기를 우리가 자꾸 숙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의 묶음 이렇게 나왔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가등기 청구권이 장래 그러면 허용되지 않는다. X 이것의 가등기자 사망 경우 상속인 동그라미 자 공동으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가등기에도 준용된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상속인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판례는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고 판례는 소유권 보전은 보전할 청구권이 없죠. 가등기가 인정된다. X 그러면 기읍,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11번이네요. 자, 문제 1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는 종국 등기에 해당한다. 아니죠. 예비 등기라고 그랬잖아.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3번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한 경우 당해 그러면 그때는 말소되지 않는다. 자, 1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자, 4번의 가등기는 종국 등기가 아니므로 가등기 상 이전 이전 상속, 처분금지, 가처분, 압류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4번은 X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 가등기를 가지고 이제 본등기를 신청하면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니죠. 본등기니까 오리지널 등기필 정보. 이것도 조심해야죠. 그러면 5번 질문은 가등기 신약, 가등기와 본등기 신약 이걸 구분해놔야 돼요. 그러면 11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 자, 월소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갑의 가처분의 12월 13일 이수의 가처분, B의 가처분이 2013년 2월 1일에 등기되었다. 그럼 문제 적어보죠. 자, 을 건물이 언제? 자, 갑이 누구? 집에다가 가처분 등기를 해놨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 그러면 이제 2013년 2월 13일이래. 2013년 2월 1일인가요? 2월 1일 등기되었대. 자, 갑이 을을 등기 문제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건물에 있던 제3자 명의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찾아봤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보죠. 을이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갑이 여기에 대해서 성소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자, 7월 1일 날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7월 1일 성소 판결을 언제 받았죠? 날짜 없어요? 그럼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여기 2월 1일부터 요 사이에 뭐예요? 권리 침해를 하는 경우 이때는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단독 신청. 요 당해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웠던 게 나오죠. 당해 가처분. 그래서 당직, 행직, 요직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2014년 1월 7일 등기된 가압류.
그러면 여기 2월 1일보다 먼저 됐으니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죠. 자, 이후 신차는 1일 8일 등기된 가등기 마찬가지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4월 1일. 그러면 요 중간에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할 수가 없고요. 2013년 1월 9일 날 계약은 여기 전에 체결이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2018년 여기. 자, 8월 1일 이후에 이제 생긴 거네요. 그러면 요 이후에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2013년 1월 9일 앞섰죠. 이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어. 그래서 요 12번 문제가 또 우리 4년 만에 출제될지 기출가 되게요. 그래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은 이제 촉탁 등기, 관공서죠. 관공서. 진정성이 보장된다. 진정성이 보장되면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석주의가 뭐가 된다? 면제가 된다. 그러면. 자, 문제 13번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한번 보죠. 단독 신청에 관한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우리 원칙 당사자 신청, 원칙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원칙이죠. 관공서 촉탁 등기를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단독 신청도 있고 공동 신청도 있어. 그래서 단독 공동 가능하네요. 출석이 면제 제거, 등기무자의 등기 필정보의 제공이 필요 없고 관공서가 이미 대리인에게 임하는 경우 등기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가 없죠. 무슨 증이 확보돼? 진정성.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여도 그 촉탁은 수리하여야 된다. 자, 원래는 대장과 등기부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각하되나 거기에 특례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문제 13번 촉탁 등기 5개 지문 잘 숙지해서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자, 4번은 이제 14번은 수용과 관련돼서. 자, 14번과 관련돼서 문제 14번 수용과 관련돼서. 자, 여기 이제 27회 3년 만에 지문으로 해서 출제가 됐죠. 자, 그럼 14번 보죠. 토지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수용 개시일이 2013년 4월 1일이네. 자, 그러면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원칙, 직권 말소. A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요걸 좀 외워야 돼요. 자, 수용일 이전에 격려된 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자,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또 저역지 지역권, 직권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용위원회에서 남겨놓자, 재결위원회에서. 자,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러면 14번. 2013년 4월 1일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2013년 5월 1일에 소유권 이전. 정답은 1번이 되네. 자, 그래서 수용과 관련돼서 요 문제 14번과 관련돼서 1번이 되고요. 요거 우리 24회 기출로서 24회가 좀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14번은 27회 때 지문으로 들어가서 24번 형태가 27회 때 2.5점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설 우리가 색칠 잘 해놔서요. 그거 한번 꼭 좀 암기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무슨 등기예요? 전세권 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세권 이전 동그라미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주등기. 자, 등기원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금은 기록하여야 한다. 오케이, 정답은 2번이네요. 자, 등기원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기간은 임의적이죠. 기록할 수 있다. 4번의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 전세권의 지분은 불가능하다. 없죠.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6회 기출문제죠.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다.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떨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모두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5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뭐죠? 신탁 등기네.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가 나오면 그림을 꼭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 그림은 두 개로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제 간단하게 시험장 가서는 자, 신탁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맞네요. 이번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이제 수탁자가 돼. 그래서 단독. 자,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를 부기 등기 아니에요. 주등기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탁 등기는 주된 계약이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신탁 가등기 허용되고요. 자, 1번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전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다 같은 방향이죠. 동일한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이네. 말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말소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네요. 자, 건저당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대. 그러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죠. 2번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A가 B한테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해놨대.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대. 되었으면 자, 제3취득자가 건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건저당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건저당 건자예요, 건저당 설정자예요. 건저당 건자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건저당 설정자가 돼. 건저당 건 설정자. 이 사람은 이제 제3취득자가 돼. 제3취득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 등기 명인이고 전 소유자고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소 등기할 때 얘가 의무자. 이 사람은 권리자가 될 수 있죠. 왜?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도 할 수가 있어요. 권리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잘 봐요. 제3취득자가 건저당 설정자. 제3취득자가 건저당 설정자. 아니죠. 얘하고 얘가 하든지 A하고 B하고 하든지 D하고 B하고 해야지.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죠? 잘 따져야 돼. 2번은. 자, 3번에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정당의 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오케이. 건저당이 이전된 후 건저당 향수인은 소유자인 건저당 설정자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 승낙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진정성을 확보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6회 기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으로 가야죠. 문제 18번 무슨 등기예요? 담보권 등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담보. 채권 담보란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하죠. 채권 담보권. 이번에 채권자가 수인인 건저당 설정 등기한 경우 각 채권자, 채권자별로 채권 재고액을 구분하여 구분 아니죠. 항상 단일 기록입니다. 3번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조에 대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죠. 자, 4번에 건저당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는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죠. 그러면 채권 양도로 건저당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니까. 맞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X다. 아니죠.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죠. 5번입니다. 건저당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헌재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18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을 보도록 하죠.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는 실제와 다르게 정의를 혐의로 등기한 경우 그러면 실제와 다른 언익행위죠. 실제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오케이. 이번에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의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때는 모두 생략 등기죠. 그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자, 3번 질문. 전세권 하기로 합의했으나 전세권 동일함이 당사자의 신청에 차후로 임차권 동일함이 그러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경정 등기에 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3번이 틀렸다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1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은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가압 동그라미 올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다르죠. 그럼 그 불일치를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는 없다. 맞네요. 5번에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의 건물의 건축 시기,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에 관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그래서 문제 참 좋죠. 기출문제랑 깔끔합니다.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상속을 언유하여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치 않죠. 상속, 농지 취득 자격증은 거리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소유권 일부 특징은 집은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잘라요. 혼인신고했죠. 건물만 소유권을 할 수 없고요.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되었다면 2단. 자, 판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판결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죠. 우리 등기관할자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의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등기 의무자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0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21번 가등기 봅시다. 가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 보전, 특징은 할 수 없다. 가등기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 들어갈 때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취득자. 자,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 제공 절차나요. 정보 정보는 29조 9호이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기초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아니에요. 9호 사유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4번의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대. 그러면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그러면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읽어요. 소유자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자,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22번.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내용이네. 마무리 짓자고요. 자, 건물 국가 틀렸죠. 있다. 무주 건물은 세장 군수 구청장. 무주 토지는 국가.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질문. 일부 지분의 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는 각하되어야 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명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 판결이면 족하죠. 원칙은 확인 판결이야. 회의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속해요. 무주 토지 누가 국가죠. 무주 건물은 누구?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서. 그러면 자, 3번은 맞네요.
자, 4번에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동을 죽지만 동시 가야죠. 5번에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특지만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가시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권리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기본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권리 등기와 관련돼서 심한 문제, 중요한 문제, 우리 나올 만한 것 몇 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끝까지 들고 이제 아침 저녁 좀 시원하죠? 시원하니까 어때요? 자, 공부 잘 되죠? 공부 잘 되니까 이제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시간이 많을 때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1시간 1분 1초라도 아껴서 시치기, 분치기를 하더라도 우리 남아있는 기간 거는 서두르지 말고 허리업 하면 안 돼요.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돼. 하여튼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수강생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떨어졌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안 하고 떨어졌으면 그거는 자신한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